자, 이번에 이 무인기 사태, 네.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 보냈는데 격추를 못 시키고 그냥 뭐 대여섯 시간 휘젓고 돌아갔죠, 북으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전쟁 준비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처구니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어처구니 들었어요. 없다. 아니 제대로 막지도 못했으면 막지 못한 그냥 반성부터 하세요. 물론 뭐 그래놓고 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 불러놓고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었죠. 뭐 있냐, 지금까지 네. 뭐 있냐. 그러면 그거부터 반성하세요. 국군 통수권자잖아 본인. 물론 본인이 국방부 장관 혼낼 수 있어. 네. 그럼 국민 앞에 누가 반성을 해야겠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렇게 안보 자신 있다 그러고 뭐 안보는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나 되는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7시간인가 뭐 어떤 데는 5시간 어떤 데는 7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영공을 북한의 무인기가 돌아다녔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 뭐 거기 그냥 카메라만 달고 와서 다행인 거지. 폭탄을 싣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화학 무기를 싣고 오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찔하죠. 그리고 그게 한 번 이렇게 뚫리면요. 네. 북한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음에 10대를 내려놓을지 20대를 내려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번에는 무인기가 아니라 응. 새떼 아니면 풍선 뭐 이런 걸 보낼 수도 있어요. 무인기가 잘 필요 노란 없다. 풍선이 하늘을 날면 왜 그러세요? 그런 이게 뭐냐고요. 노래까지.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 아니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놓고 대응이라고 하는 게 무인기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응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맞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인기 네. 보냈다고 무인기 보내는 게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그렇게 보이지 눈에는 않습니다.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네. 만약에 예전에 연평도 포격처럼 북한이 우리나라에 정말 포를 쏘고 인명 살산하고 또는 건물을 파괴시키고 이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격을 해서 원점 네. 타격을 하는 거죠. 그건 해야 돼요. 저는 2배, 3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무인기 보냈다고 무인기를 보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무인기를 못 떨어뜨리고 무인기가 오는 걸 대응하는 방식은 뭐냐면 네. 무인기가 작동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키든 우리나라 영공이 들어오기 전에 비무장지대나 이런 데서 그걸 떨어뜨리든 네. 이런 걸 해야지 대응을 제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응이냐고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다 사실상, 이런 당연하죠.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 대응을 한다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기자 얘기했듯이 전쟁 준비를 하래. 네. 그렇게 돼 있죠 발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그 전쟁 준비를 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지가 아니면 전쟁 준비란 말을 씁니까? 보통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한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또 압도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북한이 절대 우리를 침범할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 이건 괜찮아. 네. 그 정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방력도 키우고 우리가 정말 전쟁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 좋은데 뭐 압도적 전쟁 준비라고요?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도적 얘기를 했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 뭐 우리가 침략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평화를 위해 이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전쟁 준비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전쟁을 네. 준비한다는 말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전쟁을 준비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대응해서 적을 물리쳐서 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말의 뒤 뉘앙스 하나 때문에 아주 다르게 들릴 수 있고 네.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강대강대치로 나가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반도의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네.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절대로 북한에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평화적인 한반도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성과도 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을 했잖아요. 9.19 협의됐죠. 결국.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게 물론 네.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좀 있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군사합의도 잘 있고.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구조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긴장이 팽팽해지면 팽팽해질수록요. 한쪽에서 놓는 순간 엄청난 상대방이 타격을 받아요. 네. 또는 그게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럼 뭐 그게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느슨하게 만들어야 돼. 음.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게 만드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요. 네.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하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충분히 북한의 군사력을 넘어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도 피해를 당해요. 안 우리가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피해를 당하는 네.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도 피해를 당하고 러시아의 건물도 파괴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한쪽만 다 없어지고 한쪽만 피해를 당하고 한쪽만 피해 안 나는 전쟁이 그렇지 어디 있어요? 않죠. 그런 거 없어요. 네. 한반도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우리 국민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건 피해야 될 일이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근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국민이죠. 우리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본인도 마찬가지 아들 딸만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네?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자꾸 얘기하고 네. 전쟁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는 것이 음. 과연 맞냐?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은요, 밖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아. 내실을 다지는 거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 6위잖아요 현재. 네. 물론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음.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과의 그렇죠. 의지를 국군 밝히고 통수권자. 그리고 나서 이거 바로 잡고, 그러니까 네. 똑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 그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 강대강 대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음.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느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투자를 하겠냐? 안전하게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이 되고 경제 발전의 가능성도 있고 이럴 때,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반도가 이해되어지면 전 세계에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냐고.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음. 익숙하니까 음. 북한이 뭐 미사일 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렇죠. 분위기도 있고 이번 무인기는 민가에서도 보이고 하니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 위협과 음. 해외에서 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와의 위협의 강도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미국 있을 때 저도 이제 보면은 음, 외신에서는 정말 금방 해도 전쟁이 날 것 맞아,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전쟁 날 수도 있는 그런 국가 한반도. 근데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기조 네, 자체가 다르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음. 이 나라 여길 찾아와서 투자 상담을 하고 안 하지.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안 하죠, 당연히. 음. 자기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거기다 음. 투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그렇겠죠. 한편으로는 대화를 계속해서 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누가 그걸 아니 어떤 사람이 생각을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에서 손을 내밀고 네. 잘해보자, 우리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과 예를 들면 뭐 어떤 설명을 할까, 뭐 이런 거지. 아래 윗집에 사는데 그 층간 소음이 있어. 네. 그 위층에 있는 사람, 아래층에 있는 사람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좀 그 소리 좀 적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항의.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부분 이러면서 이렇게 해달라든지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좋게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뭐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음. 그냥 아니면 처음부터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뭐 흉기를 들고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충지대를 만들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뭐 일부 그러면 또 이제 보수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긴장 관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라도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얻을 게 없다.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평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그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네. 그다음에 전쟁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또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점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들, 이건 다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저희 남성들, 특히 남성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 거의 뭐 대부분인데 군대 아니 7년 했잖아. 맨날 7년. 얘기 해병대 장교. 아니 입에 단물 나도록 해병대 얘기했는데 장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군대 다녀오셨죠? 네. 제리 이런 식으로 할 거자고 제리. 그러니까 이게 군대 정말 가보신 분들은 이 전쟁 준비, 그러니까 전쟁 뭐 이제 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거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걸 직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경험이 없다 보면 더 와닿지 않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본인이 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명박 뭐 아까 이제 사면돼서 나 집으로 들어가던데 MB도 군에 안 갔다 왔고 윤 대통령도 군에 안 갔다 왔고 MB 때는 천안함 네. 일이 있었고 그랬었죠. 이번엔 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볼 때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의 그 우리 얘기하면 영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 뭐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처럼 그렇죠. 보수 진영을 영끌하는 것 같아. 지금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네. 법적으로 그럼요. 영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 극우적인 세력이라도 일단 모아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또 지난번에 뭐 노조 압박하고 이러면서 지지율 어느 정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니 이게 먹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네. 이제 이 최소한의 지지율, 소위 그 보수 진영의 지지율을 담보로 해서 어쨌든 이제 국정을 좀 운영하는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거 위험해요. 이 국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긴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한 사람의 조그만 실수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뭔가 예. 보복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뭐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 북한이 좀 도발을 하더라도 뭐 경제 제재나 국제 제재를 통해서 하지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 그게 더 뼈아플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면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처럼 하면 저쪽에서 한 발 쏘고 우리는 두 발 세 발 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저쪽은 어떻게 하겠어 또? 네 발 다섯 발. 그렇지. 네. 여기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는 이게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 근데 확전도 불사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을 위험합니다. 위험으로 뭐 이렇게 몰아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발언 자체,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하고 군 통수권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경제 시장에서는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글쎄요. 다음에 오실 때 이제 외신 반응, 해외 동포들 반응도 좀 체크해서 내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는 본인이